안녕하세요. 프랑스 손흥민에 대한 모든 정보 업데이트되는 축구 분석 채널 팬 손흥민 TV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클럽은 어디인가요? 스퍼스입니다. 와!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클럽입니다. 리그 최고의 경기장입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적으로 제가 축구 모자를 벗고 사업 모자를 쓰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없습니다. 엘조차도 다니엘이 협상하기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토트넘이 클럽으로서 어떤지, 회장의 프로필이 협상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상환, 클럽의 전반적인 운영 측면에서 상환해야 할 금액, 수입, 그리고 그 차액, 남은 금액을 살펴보면 임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경기장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임금을 줄여야 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쿠티뉴를 영입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덴벨레를 영입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즈만을 영입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3명의 선수가 각각 1억 유로 이상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큰 실수를 3번 한다면 유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비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품권과 TV권을 팔았고 이것, 저것, 그리고 다른 것을 팔았고 팔 것이 바닥났습니다. EV. 그래서 그들은 라 리가에서 우승해야 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그 이상 바르셀로나 경기장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아마도 시즌당 2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의 확장된 버전은 선수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해리 케인의 상황을 보시죠. 그들은 해마다 해리 케인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 나는 축구 수준뿐만 아니라 상업 수준에서도 모든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는 클럽을 대표합니다. 토트넘이 리그는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클럽이라는 팀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의 관찰과 거취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란 실제로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익 절감, 즉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년 9억을 내어드린 토트넘에게 손흥민은 구단 역사를 특이한 상품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전체 수익은 시티와 맨유, 그리고 킹덤 다음인 4위입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 측면에서 1위인 이유는 당연히 수익 지출이 낮기 때문입니다. 맨시티, 맨유보다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그들은 팀스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들과 실제 사용자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2023년 사람들이 최고 수익인 9천억 원을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푸시과 모드리치 서버가 정확히 손캐리어, 즉 손흥민의 시대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이며 챔피언스 히트에 더해 시즌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당연히 수익이 나고 있을 수 있지만 축구 클럽은 완전한 부진과 함께 수익이 옅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소득을 잃어버렸던 레스터와 이고 그리고 북런던하는 인들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토트넘의 성공은 유일하게 있어서 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킹덤대 경영대학 교수인 맥과이어의 말을 보면 토트넘이 거둔 업적이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 축구가 얼마나 돈과 습기지, 한두 명의 영입 실패가 클럽 전체의 풍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잔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W가 40%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데클런 라이스를 영입했고 S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수들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큰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3분의 1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비교적 작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여름의 영입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월에 왜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을까요? 축구 최고 경영자와 감독은 누구와 계약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티켓 판매, 방송 거래, 스폰서십 거래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갑니다. 이제 축구에서 나가는 돈의 대부분은 임금과 이적료의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TV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만큼 빨리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프리미어 리그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 코어스 오브 더 라스트 투. 가장 직관적인 지표는 바로 스폰서입니다. 토트넘의 어느 구단보다 많은 한국 스폰서가 있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리그 최강 팀들보다 매력적인 이유는 경영대학원이 아니라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구단을 방문하는 한국 팬의 숫자나 유니폼 판매 숫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토트넘의 경기는 전 세계로 송출되고 시청률은 과거 어느 시점보다 경쾌하게 상승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누구나 응원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단일가. 아쉽게도 해외 팬들 입장에선 트로피가 그 클럽의 로열티를 대변하고 어차피 영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입장에선 어느 팀이든 골라 응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노팅엄에서 태어났다고 아버지의 팀을 평생 응원하는 현지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국 토트넘이 누리는 세계적인 인기는 성적 때문이 아니었고 선수들이 만든 상품성이었습니다. 데스크가 있었고 그들 하나하나의 상품성을 지표화할 수는 없지만 명백한 팩트는 손흥민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빅클럽들의 영입 제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무리뉴 감독은 한심한 질문이라는 표정으로 네비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하며 대중의 지적 능력을 자신했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계산 능력이 있다면 토트넘이라는 구단에게 우승 트로피보다 중요한 존재가 그동안 손흥민이라는 자산이었습니다. 다른 구단에서는 여러 명의 슈퍼스타들이 함께 쌓은 상품성을 손흥민은 혼자 만들어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 선수 몇 명이 있다고 해서 영국 기업들이 그 구단에 줄을 서서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그의 스타가 될 수 없는 이름만 외국인인 선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우레이 영입 당시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지출이 낮은 이유는 고액의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PL 순위표만 보지만 바르셀로나조차 새 경기장과 영입 실패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PL 최고의 경기장을 건설한 토트넘은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이라는 자산이 가진 가치와 클럽에 기여한 수치는 축구라는 종목을 넘어섰고 기업 토트넘에게 역사적인 성취를 안겨주었습니다. 네이마르의 최고점은 발롱도르 3위였고 손흥민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가 파리에 있는 동안 브라질인의 방문 러시와 브라질 기업들의 스폰서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파리 입장에서는 네이마르 영입에 사용한 지출이 말 그대로 지출이 되었고 사우디 이적 과정에서 원금 회수에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을 위해 지출한 이적료와 주급의 총액은 시리즈와 금호타이어만으로도 회수된 지 오래입니다. 쿠팡 시리즈로 한국을 방문하여 올린 오프라인 수익 또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일반적인 선수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이고 축구계에서 상당히 특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구단 지출이 상승하고 운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나타난 뿌듯한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에 A 7공주의 슈퍼스타들이 가득했던 시대를 생각하면
세계 대부분의 클럽들에게 2025년 현재가 얼마나 비즈니스적인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손흥민이 가진 특수성이 이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되어 왔고, 선수 본인 또한 지난 재계약 시점까지 토트넘 잔류를 원해왔기에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재계약이고, 선수가 클럽에 남고 싶어 한다는 유의미한 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 대부분은 윙어 손흥민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영상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다뤄졌고, 좋든 싫든 축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업적인 무대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하게 손흥민을 통해 벌어들일 이적료만 계산했다면 일반적인 클럽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매각 시점은 득점왕 수상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인 네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보유한 상태에서 벌고 있던 1조에 가까운 수익에 비하면 PL 역대 최고 이적료인 1846원은 낮은 금액이고, 심지어 매년 벌 수 있는 스폰서 수익과 한번 받으면 끝나는 이적료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클럽과 선수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때 선수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계약 기간입니다. 손흥민의 계약은 2026년 여름 종료를 앞두고 있고, 올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이 선수를 매각하지 않으면 선수는 FA로 이적료 없이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나이를 말하지만 스프린트 횟수와 최고 속도는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그가 입성할 새로운 팀이 어디가 되든 한국 팬이라는 전폭적인 시장을 얻게 됩니다. 토트넘에게 첼시나 아스널도 많은 부를 안긴 파괴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손흥민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한국 기업이나 팬들에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구단이든 한국 팬들은 향할 것이고, 그 구단에는 한국 기업들이 가득할 것이며 광고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손흥민의 상품성은 축구보다 더 오래 보존될 수밖에 없고, 바르셀로나도 돈 때문에 휘청이는 시대의 그 특수성이 클럽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